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구성문 처리하고, 여기 VM1도 있었고 VM2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VM2도 이렇게 적어 볼게요. VM2. 그러면은 프로덕트 2라고 해서 VM2에다가 200을 넘겨서 프로덕트 2라고 이렇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는 100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메소드 안에서 어제 했던 거니까 기억 안 나실까봐 눌러본다면 푸시 프로덕트 버튼은 메뉴 아이디 값을 받아들여서 뭐뭐를 전달받았습니다. 메뉴 아이디를 전달받았습니다. 라고 출력해주고 콜라라는 값을 반환해주죠. 실제로 보면 둘 다 이제 받은 거는 이제 콜라니까 다 콜라를 출력해주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100을 전달받았습니다. 200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어려운 이름이 될 수 있는데, 자바에는 아까 리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자바에 보면은, 인스턴스가 올라가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힙이라고 불리는 메모리 영역에 인스턴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코드 보여드렸잖아요. 밴딩 머신 VM1은 뉴 밴딩 머신, 밴딩 머신 VM2는 뉴 밴딩 머신, 이런 코드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메모리에 인스턴스가 두 개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거 클래스 여러분들 작성하면 컴파일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자바C 밴딩 머신 main.java 이렇게 해주면 컴파일 된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클래스가 두 개니까 자바C 밴딩 머신 .java 이렇게 두 가지 자바 파일을 컴파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파일을 컴파일 해주시고 나서 실행할 때는 어떻게 실행해 주시느냐?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적을 때는 자바 한 칸 떼고 밴딩 머신 메인 이렇게 해주시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바라는 게 우린 뭐라고 했었냐면 앞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다 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바는 자바 버추얼 머신인데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밴딩 머신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딘가에 갔을 때 면접 같은 거 볼 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이렇게 자바로 밴딩 머신 메인을 실행했을 때 이 밴딩 머신 메인을 어디서 찾아서 실행할까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헬로 월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바 C 한 칸 떼고 헬로 월드 점 자바라고 컴파일 해주고 실행할 때는 자바 한 칸 떼고 헬로 월드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 비슷하죠? 자바 한 칸 떼고 밴딩 머신 메인 이러고 엔터 딱 쳤어요. 그러면 밴딩 머신 메인이란 클래스를 어디서 찾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디서 찾을까요? 자바 C로 컴파일하면 자바 소스 코에 있는 곳에 클래스 파일 두 개가 생겼었죠. 그리고 나서 자바 한 칸 떼고 밴딩 머신 메인 했으면 이 자바 밴딩 머신이 어딘가에서 찾아가지고 자바 버추얼 머신 찾아서 실행을 해준단 말이에요. 일단 자바 버추얼 머신은 클래스를 찾아야 돼요. 그죠? 아직 메모리 올리기 전이에요. 네, 그걸 어디에 있는 걸 찾을까요? 어디에서 찾아요? 폴더, 그죠? 폴더, 아웃 디렉토리, 아마 컴파일러 위치. 네,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컴파일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바 c hello.java 이렇게 해주면 무슨 파일이 생겼어요? hello.java랑 hello.class 파일이 생겼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바 hello 하면 hello world가 출력됐었는데 틀리는 답 틀린 답은 뭐냐? 현재 폴더에서 찾는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현재 폴더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폴더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폴더에서 찾는다 이러면 안 돼요. 맞는 그러면 정답은 뭐냐? 클래스 패스 경로에서 헬로우 클래스를 찾아서 실행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자바 버추얼 머신은 클래스를 어디서 찾는다? 클래스 패스라는 경로에서 찾게 됩니다. 클래스 패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클래스 패스가 어떻게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클래스 패스가 점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점? 여러분들 점이 뭐예요? 그죠? 현재 경로가 클래스 패스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자바 한 칸 떼고 헬로우라고 하면 현재 경로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헬로우라는 클래스를 찾아가지고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컴파일하면 어디로 간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자바 소스예요, 얘가. 그죠? 자바 소스인데 컴파일하면 아웃 밑에 프로덕션 밑에 해피 자바 밑에 이렇게 클래스 파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폴더가 인텔리제이는 뭐로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냐면 클래스 패스로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요 해피 자바 밑에 지금 클래스 파일이 쭉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에서 이렇게 프리 명령어를 이렇게 해보면 클래스 파일 이렇게 있잖아요. 아웃 밑에 프로덕션 밑에 해피 자바 밑에 이렇게 클래스 파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선택하고 인텔리제이에서 이렇게 헬로우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런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옵션 한번 봐보세요. 옵션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바로 지금 실행하는데 자바 명령으로 실행해 주는데 뒤에 옵션으로 마이너스 클래스 패스 하고 나서 경로가 이렇게 쭉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경로를 클래스 패스로 설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헬로우라고 적어주면 이 헬로우를 이 경로에서 찾아가지고 실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공부를 정말로 대충 했다 이거를 파악하려고 이제 면접 같은 거 볼 때 물어봐요. 자바는 클래스를 어디서 찾아서 실행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현재 경로요 라고 하면 이제 다음 건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바 한 칸 떼고 밴딩 머신 메인이라고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바 버추얼 머신은 뭘 찾는다? 클래스 패스에서 밴딩 머신 메인이란 클래스를 찾는 거예요. 이 클래스를 찾습니다. 찾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았으면 그 클래스를 쭉 읽어드려요. 쭉 읽어드려서 어떻게 해주느냐? 펌이라고 불리는 메모리 영역에다가 밴딩 머신 메인이라는 클래스 정보를 딱 읽어드립니다. 펌이라고 불리는 메모리 영역에 밴딩 머신 메인 읽어드린 클래스를 자바 버추얼 머신 읽어드린 클래스 정보를 펌이라는 영역에다가 이렇게 쫙 올리게 됩니다. 클래스 정보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스턴스가 아니에요. 클래스 정보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클래스 정보가 올라가 있으면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은 알아요. 뭘 하냐면 이 클래스가 무슨 스태틱한 메소드를 갖고 있고 무슨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를 갖고 있고 이걸 다 압니다. 그러면서 얘가 얘는 스태틱한 메소드를 갖고 있구나 이걸 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얘가 자바 버추얼 머신은 가장 먼저 무슨 메소드를 찾는다고 했었냐면 프로그램 시작점인 메인 메소드라는 걸 찾게 돼요. 메인 메소드.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찾게 된 다음에 그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스택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요. 스택. 여러분들 자료 구조 공부하시면 스택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바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자바 스택이라고 불리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실행한 메소드 정보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스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를 보면은 먼저 들어간 게
가장 나중에 나오는 자료 구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퍼스트인 한 게 라스트 아웃 하는 자료 구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위에서부터 꺼내는 그런 자료 구조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밴딩 머신 메인이라는 클래스 정보를 딱 읽어드린 다음에 자바 버추얼 머신은 메인이라는 스태틱 메소드가 있는지 찾아요. 왜냐면 메인이라는 스태틱 메소드가 프로그램 시작점이니까. 그럼 메소드를 찾은 다음에 이 스택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내가 실행한 메인 메소드 정보를 넣어줘요. 이렇게 여기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표현하려고 이렇게 적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스택 엔트리라고 합니다. 스택 엔트리라고 하는데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됐다라고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메소드 안에 선언된 변수들이 있어요. 이 메인 메소드 안에 선언된 변수들을, 메소드 안에 선언된 변수들을 우리는 로컬 변수라고 하거든요. 로컬 변수,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 메인 메소드 뒤에 보면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스트링 배열의 아그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아그스라고 돼 있는 변수가 하나 생겨요. 근데 이 아그스라는 변수는 스트링 배열 타입인데, 앞으로 우리가 스트링 배열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배열도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메인 메소드가 딱 실행이 되면 흰 메모리에 스트링 배열에 대한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힙에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 인스턴스를 이 아그스라는 변수가 이렇게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해서 몇 번째 줄이 실행되고 있는 걸 알아요. 지금 두 번째 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메인 메소드 두 번째 줄이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줄이 실행될 때 이 프로그램 카운트를 1 증가해줘요. 내가 지금 세 번째 줄을 실행하고 있다는 걸 자바 버추얼 머신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이 하나 증가됐어,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코드를 읽고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밴딩 머신 점 프린트 버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프린트 버전은 이 펌 영역에 올라가 있는 클래스 정보를 보니까 프린트 버전은 어때요? 무슨 메소드예요? 스태틱한 메소드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다, 인스턴스가 없어도 실행할 수 있구나 하고 실행해 주는 거예요.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스택 엔트리에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하나 생겨요. 뭐가 생겨요? 프린트 버전이라는 메소드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프린트 버전이라는 메소드가 생기고, 이 프린트 버전에 이제 메소드가 안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이 프린트 버전 메소드 안에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로, 요게 이제 메소드 안에 있는 메소드 지역 변수로 이제 변수 선언되죠. 선언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린트 버전이 실행되고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면, 자, 우리가 스택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스택이라는 건 자료 구조는 집어넣으면 이렇게 쌓였다가 꺼낼 때는 위에서부터 꺼낸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프린트 버전이라는 메소드가 종료되면 얘가 이제 더 이상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택에서 꺼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프린트 버전이라는 메소드가 실행되고 사라지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이 실행되겠죠? 네 번째 줄이 실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줄이 실행되면 이렇게 밴딩 머신 VM1은 뉴 밴딩 머신이잖아요. VM1이라는 변수가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거죠. 그러면 뉴 밴딩 머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흰 메모리에 뭐가 생겨요? 밴딩 머신과 관련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VM1이라는 변수가 이 밴딩 머신 인스턴스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밴딩 머신 VM2는 뉴 밴딩 머신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밴딩 머신이라는 게 흰 메모리에 생기고 VM2라고 생기는 변수가 이렇게 밴딩 머신을 또 참조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밴딩 머신이 갖고 있는 무슨 메소드가 호출됩니까? 푸시 프로덕트 버튼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잖아요. 역시 이제 이번에 메소드가 호출됐죠? 그럼 메소드가 호출되면 이때 스택 엔트리가 하나 생긴다고 했었죠. 무슨 메소드가 생겨요? 푸시 프로덕트 버튼이라고 불리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럼 호출이 되게 되면,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푸시 프로덕트 버튼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니까 스택 엔트리가 생겼다가 생기고, 그럼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 어떻게 되냐면 푸시 프로덕트 버튼 안에 뭐가 있어요? 지역 변수로 메뉴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메뉴 아이디가 있으니까 얘는 지역 변수로 메뉴 아이디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 메뉴 아이디에 이제 넘겨받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줄, 이 코드의 여섯 번째 줄이 실행되면서 메뉴 아이디를 전달하였습니다. 출력해주고 콜라라는 걸 반환해주게 되죠. 반환해주면서 메소드가 종료되잖아요. 메소드가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소드가 종료되면 지금 올라갔던 이 푸시 프로덕트 버튼이라는 메소드가 종료되니까 이 스택 자바 스택에서 얘도 짜놓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다음에 프로덕트라는 걸 출력해줬죠. 프린트 LM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프로덕트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푸시 프로덕트 버튼이 또 호출되고 하면서 이제 메인 메소드가 종료가 되죠. 그럼 메인 메소드가 종료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바 스택에서 메인 메소드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바 스택에서 메인 메소드도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자바 스택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이제 이걸 이제 깨끗이 지워주는 그런 작업도 수행하겠죠.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그림을 설명드렸냐면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들, 우리가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뭐라고 해요?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 이거 아그스라든지 아니면 밴딩 머신에 있는 요 메뉴 아이디라든지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지역 변수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이 지역 변수는 언제 생겼다가 언제 사라지는 거예요. 지역 변수는 언제 생겼다 언제 사라져요? 메소드가 호출될 때 생겼다가, 그죠? 그리고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지역 변수가 생겼다가, 메소드가 종료될 때 지역 변수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메소드별로 지역 변수 영역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메소드별로 지역 변수 영역은 어떻게 돼요? 메소드별로 지역 변수는 이 부분이죠. 메소드별로 지역 변수는 서로 각각 다른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동시에 10번을 호출했어요. 만약에 이거 푸시 프로덕트 버튼이라는 메소드를 동시에 10번을 호출한다 하면 이 메뉴 아이디는 동시에 10개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메소드가 10번 호출했다면 이 메뉴 아이디는 변수명만 같을 뿐이지 메모리 영역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스레드라는 것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 스레드라는 걸 배우게 되면 좀 더 머리가 아파져요. 뭔가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하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스레드라는 걸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버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우리 그런 거 할 거잖아요. 서버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웹 프로그래밍 이런 거 하게 될 텐데, 하나의 서버는 여러 명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거든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게임 서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게임 서버에 보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뭔가 같이 활동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서버가 여러 개 요청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동시에 처리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메소드 기능이 여러 개가 동시에 호출된다는 거거든요. 같은 메소드도 여러 번 동시에 호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메소드가 동시에 실행된다 하더라도 메소드 안에 선언된 변수들은 서로 다 다른 영역을 차지한다. 그 말씀 하나 드리려고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림은 다 이해 못해도 돼요. 기억하실 거 공식처럼 외운다면 메소드 안에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하고 그 지역 변수들은 메소드별로 실행될 때마다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게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